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의 취임식이 있었죠. 덕분에 시장은 오늘 그 기대감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에서 2% 정도 상승을 했고, 특히나 나스닥이 2%나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우선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가장 기대가 되는 거는 역시나 전폭적인 경기 지원입니다. 현재 1조 9천억 달러의 추가 지원책을 예정해 놓은 상황이고, 또한 이번에 재무장관이 된 자넷 옐런은 예전에 패드의 의장이었던 사람인데 굉장한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이든과 쿵짝이 잘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력한 돈풀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서 우선 데이원 프로미스라고 하는 이제 첫날부터 이행할 약속이 뭐 이민이나 트랜스젠더 권리 같은 거는 주식시장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있는 기후변화, 2050년까지 미국에서 탄소 배출을 없애겠다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인데요. 트럼프 때 탈퇴했던 파리 기후 협약에도 복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게 상당히 그 기대감에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네 번째 있는 이 환경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미국 토지와 수역의 30%를 보존하라는 행정명령을 할 것인데, 뭐 전반적으로 결국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에너지 사용이나 정책들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모두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 100일간 할 약속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후 얘기가 있습니다. 기후 관련 세계 정상회담을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 관련 정책을 펼치겠다는 건데, 역시나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에게 굉장한 호재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세금 관련돼서 기존에 트럼프 때 기업들에게 유리했던 법인세나 세율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은 있어요. 근데 이 세금 관련된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쉽게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는 거죠. 또한 내년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올해는 함부로 세금 인상 얘기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돈을 풀고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빅테크들은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시장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았던 것도 있고, 또 하나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후에 폭등을 하면서 그동안 지지선 근처에서 횡보하던 빅테크들을 다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끌어올렸냐? 가격을 끌어올렸다기보다 이제 다음 주부터 줄줄이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그 실적 기대감과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도 이렇게 지지선 근처에서 놀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주어지면은 금방 가격이 위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아마존이나 엔비디아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너무 안 오르는데 팔아야 할까요? 하고 질문들을 워낙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답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기업을 미래 가치를 보고 사신 거면은 오히려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더 사시라고. 사람들은 폭등하는 주식을 좋아하지만은 실제로는 오래 가져갈 주식인데 횡보를 하고 있으면은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 기간 동안 더 많은 주식을 모을 수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질 때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거죠. 주가가 계속 올라왔으면은 주식을 더 살 수가 없잖아요. 테슬라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주식은 이거는 주식을 더 추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지선 부근에서 횡보하던 빅테크들이 오늘은 좀 기지개를 폈고, 넷플릭스는 특히나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무려 17%나 폭등을 했습니다. 기존의 저항선들을 모두 깨부셨어요. 저는 예고했던 대로 이 종목은 스윙으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570 정도의 저항선 부근에서 반절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절은 이제 그냥 보너스 타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현재는 자동 손절을 505달러에 걸어놨고요. 이게는 이제 주가가 내려와서 505달러를 건드리면 그냥 주문이 나가서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미 반절의 이익을 취해 놨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로 손해볼 가능성은 제로인 상태로 그냥 무한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 상승을 즐길 뿐이죠. 그러니까 보너스 타임만 이제 즐기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570의 전량을 다 팔았다면은 그랬으면 이렇게 저항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허무해지겠죠. 저항선을 완전히 다 뚫었으니까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할 수 있는데 그냥 팔고 나왔으면은 그 상승을 즐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은 1차적인 저항선에서 반절을 팔아서 빠르게 이득을 취하고 그 이후로는 무위험 상태로 상승이 계속된다면 그 추가적인 상승은 보너스 타임으로 그냥 즐기는 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스윙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은 조금 생각보다 별거 없었습니다. 친환경 옹호자인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라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스닥이 2% 상승한 거에 비하면은 오늘 분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별로였고 테슬라의 경우에는 그동안 뭐 이런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뭔가 이제 직접적인 정책이 나와야죠. 현재는 기대감뿐이고 바이든 이제 취임했으니까 EV 분야에 도움이 될 만한 직접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다음 주에 실적 시기와 맞물린다면 그때는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순식간에 천슬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약간 그런 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담아서 어제 세 주를 추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주를 더 추매를 했고요. 이 천슬라가 그냥 꿈이 아닙니다. 실제로 드디어 메이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목표 주가 $1,000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목표 주가를 $486에서 $1,036로 2배 이상 한 방에 올려버렸고요. 이거는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테슬라의 첫 천슬라 이상 목표 주가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이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라이다가 없는 자율주행이었는데요. 현재 100만 대가 넘는 차가 자율주행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는 부분이 결국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른 라이더 업계들은 대부분 1억 마일도 안 되는 자율주행 거리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만 홀로 수십억 마일에 이르는 자율주행 거리를 갖고 있고 그 격차는 지금도 하루하루 더 벌어지고 있죠. 바로 이게 결국 자율주행에서의 차이를 가져올 거란 거를 드디어 우리는 이미 예전에 다 알고 테슬라를 산 거잖아요. 근데 이 오펜하이머는 그거를 드디어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드디어 천슬라가 넘는 목표 주가가 나왔고 바로 어제만 해도 제프리가 목표 주가 또 올렸었죠. 네, 뭐 700슬라, 900슬라, 1000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애널리스트들의 그 목표 주가란 거는 굉장히 러프한 겁니다. 뭐 별로 그렇게 정확한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목표 주가를 끊임없이 올리는 종목, 이런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테슬라는 항상 주가가 목표 주가를 앞서갈 거예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주가는 계속 뒤에서만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뒤에서 계속해서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밀어붙이는지 그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무슨 종목을 가지고 계시던 목표 주가가 끊임없이 상향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의 깊게 보시면 돼요. 그 숫자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와중에 이 테슬라의 유명한 숏셀러였던 숏쟁이였던 짐 카노스는 드디어 이제 숏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다고 합니다. 근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아직도 풋 옵션은 갖고 있대요. 이 풋 옵션이란 거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득을 보는 그런 파생 상품인데 풋 옵션은 여전히 갖고 있고 대신 이제 숏은 직접적인 숏 포지션은 모두 청산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잘 살고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각설하고 테슬라가 유럽에서 가격을 낮췄습니다. 모델 3를 10% 정도 가격을 인하를 했고요. 이거는 유럽 중에서도 독일 쪽의 가격인데 전체적으로 10% 인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중국산 모델 3가 유럽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원가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하나는 환율의 영향이죠. 달러화가 지금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고 바이든 취임 이후로 더 약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올해 중순부터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될 모델 Y가 엄청나게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일단 모델 3로 분위기 선점하겠다는 거죠. 모델 3가 먼저 터전을 가꿀 거고 지금 독일 연간 판매량 보시면은 모델 3가 현재 3위예요. 근데 이제 다른 차들은 가격이 거의 모델 3의 반값이니까 별로 볼 필요 없고 유일하게 이 골프의 경우만 모델 3보다 한 10% 정도밖에 싸지 않은 일종의 경쟁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거의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021년에는 모델 3가 모델 Y 나오기 전에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간 판매량 3위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두 개의 차량은 테슬라 모델 3보다는 다 가격이 훨씬 저렴한 모델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저렴해진다면 모델 3의 상품성은 더 뛰어나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신규 매수 계획하고 있는 종목 5개만 딱 보시면은 우선은 제일 후보인 크리스퍼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대부분 다 하락을 했고 일단 뭐 리서칭이 다 끝난 다음에 진입을 한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워낙 내용들이 어려운 기업들이기 때문에 리서칭을 하면서 들어갈 분위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의 계획으로는 지금 가격에서 한 5에서 10% 정도 더 하락을 할 때 소량이나마 일단은 들어가는 것을 좀 계획 중인데 얘네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 언제든지 제가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단 진입 이후에 조금 더 리서칭을 계속 해나갈 거고 그 과정도 당연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거고요. 진입 이후에도 리서칭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미래 스토리가 별로다 싶으면은 다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뭐 따라서 들어오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횡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리서칭이 본격적으로 되지 않아서 들어가고 있진 못한데 계속해서 횡보가 된다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횡보하는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소량 진입해 놓고 리서칭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생각 중이고요. 텔라닥은 지금 날아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 전 고점 저항선에 막혀서 오늘 고점대에서 약간 밀리기는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은 조금 진입하는 기회는 뒤로 미뤄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가격이 좀 내려와서 다시 횡보를 좀 지속해 준다면은 스퀘어와 마찬가지로 일단 소량 진입해 두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기업은 가격이 만약에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단은 소량 진입하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이어나갈 생각이니까요. 오늘 이후로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바이든 체제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데 특히나 그 중심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된 기업의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죠. 현재는 워낙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테슬라 외에 다른 조그만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오르고 있긴 한데 제가 어제 말했듯이 그 기업들을 내가 다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는 기업만 사면 되고 굳이 폭등하는 거 무리해서 쫓아가서 사지 않으시길 저는 정말 간곡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오히려 테슬라를 하나 더 추매를 한 거예요. 제 범위 안에 있는 기업만 매수를 합니다. 테슬라가 그 환경 정책의 최고 대장주인데 1등 기업인 대장주를 놔두고 무슨 5등, 10등 기업 지금 당장 급등한다고 쫓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등 기업만 그냥 내 품 안에 두고 돈 생길 때마다 계속 사면 됩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